할아버지의 직진 본능, 전동 휠체어를 타신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예. 시속 8km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건지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전동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셔서 보호하고 있다는 제보인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신속하게 출동을 합니다. 예. 이 할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거주지가 서울이신데요. 여기서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 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건데 예. 앞으로만 가다 보니까 어느덧 남양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휠체어 조작에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다시 서울로 모셔다 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또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직진하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의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옆에 세워두고요. 예.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순찰차를 타고 황급히 할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예. 안전을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리 할아버지 불러도 이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가네요. 그래서 예. 경찰이요 직접 내려가지고요 발로 뛰면서 할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예. 옆에서 귀에 대고 할아버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하시고 계속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귀가 좀 어두우셨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 따뜻한 경찰이요. 이 할아버지가 걱정이 됐는지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고요. 예. 인도까지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셔드리고 계속 따라가는데 예. 결국 이 덕분에 할아버지가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거주지는 서울이고 저기는 별내, 별내가 물론 서울하고 붙어 있는 곳이긴 그렇죠. 하지만은 꽤 먼 거리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울이고 어쨌든 남양주거든요. 예. 거리는 가깝지만 시속 8km로 거기까지 갔다는 건 정말 상당 시간 동안 고속도로로 이 상태로 갔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때 좀 도움을 준 경찰의 목소리를요,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도로 처음에는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옆에 도로는 좀 울퉁불퉁해요. 전동 휠체어로 가기가 할아버님이 또 불편한 상태시고 그래서 그냥 차도가 편하니까 차도로 가신 것 같은데 문제는 차도로 가셔도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할 텐데 근데 또 조작이 미숙하셔가지고 그냥 휘청거리고 이러시니까 제가 그걸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예, 저희가 그거를 할아버님을 또 그 별내역 그 직원한테 인계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잘 도착하셨는지 전화해서 나가기까지 했고요. 저희 도착하셨다고 그 할아버님 아내분한테서 아내분이 이제 전화 받으셔서 집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무사히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셨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인도도 아니고 도로로 저렇게 가니까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경찰의 임무 중에 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저게 또 고령이나 약자를 또 보호해야 되는 임무가 또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지켜드리고 또 보호해드리고 이제 조치를 해드린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집을 서울이 집인데 서울 병원 치료를 받고 어쨌건 별내까지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도로로 가시다가 또 고속도로까지 진입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또 운전자들이 봤을 때도 자기들도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려서 어떻게 조치를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근데 또 계속 지금 집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직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세워서 어떻게 뭐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경찰이 뛰어가면서 지금 계속 뛰어가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뭐 가자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또 계속 가시는 상태니까 계속 옆에서 이제 뛰어가면서 안전하게 보호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쪽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뛰어가면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요. 문제는 난청이 있었던 거예요. 귀가 안 들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상 보시면 뒤에서 차가 이렇게 계속 따라가고 있으면 소리가 제대로 들리면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볼 법도 한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걸 못 들으셨다는 거는 이 경찰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금 차량에 의해서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 전동 휠체어 조작을 조금 뭐 익숙하지 않으신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박정민 선생님, 네. 저런 전동 휠체어가 도로를 다닐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 전동 휠체어도 막 차량으로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동 휠체어뿐만 아니라 어떤 그 킥보드라든지 전동차, 모빌리티라 그럽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정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은 휠체어 같은 게 차로 봐가지고 막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되고 이런 것들이 법이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들이 지금 입법화 개정은 들어가 있는데 예. 통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난다 그러면 단순한 차로 이제 취급돼서 뭐 사고 조치가 되지 않을까. 뭐 보험 같은 것도 사실 또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실질적으로 저 휠체어, 전동 휠체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저걸 이제 전동보호 이제 장구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전동보호 장구를 갖다 사용한 287명. 그러니까 이제 직접 사용하게 된 우리 장애인 혹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무려 35.5%에서 사고를 이제 경험했다 그럽니다. 아, 굉장히 많은 비율이네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위험한 사고가 뭔가 하면 차량과의 충돌이 그 35.5% 안에서도 차량과의 충돌이 또 24%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사고의 4분의 1이 차량과의 충돌이니까요. 엄청나게 이제 위험한 거죠. 예. 24.5%가 차량과의 충돌로 일어난 사고라는 네네. 말씀. 그리고 저기 또 위험한 경우가 야간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 그렇겠네요. 저 뒤쪽에 굉장히 뭐 반짝반짝하게 물질 달고 모든 거를 갖다 조처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야간에 원래 다니면 안 되지만 시골 같은 데서 평소에 야간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거를 해놓으세요. 예. 차들이 자기를 인식하게.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예상하는 거와 다르게 늦게 되거나 그래서 예. 뒤에서 쫓아오는 차량이 휠체어를 갖다 인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전동 휠체어가 차도에 있게 되게 되면은 예. 쫓아가는 차는 전혀 인식 못하기 때문에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